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공고가 나기까지 일주일여가 남았습니다. 매각이 본격 추진되면서 게임 룰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특히 인수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구주와 신주 가격을 각각 어떻게 써낼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예비 입찰에서 매각자와 인수자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업부의 김주영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서 현재 주요 포인트라고 한다면 방금 얘기했었던 이제 구주와 신주 가격 어떻게 맞춰질지인데 현재까지 상황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달 말까지 실사를 마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공고는 다음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매각 공고가 나면 매각 측은 예비 인수 후보자에게 투자 설명서, IM을 발송하게 되고 이때부터 예비 입찰이 시작됩니다. 이 예비 입찰 시점에서 예비 인수 후보자들은 입찰 희망 가격을 써내야 하는데요.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3.47%, 그러니까 구주를 얼마에 매입할 것인지, 그리고 신주에 얼마를 투자할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구주 매입 플러스 신주 발행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주는 구주와 별도로 아시아나항공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됐는데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이루어지는데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을 늘려 부채 비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방금 화면에도 그 개념들이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인수 후보자 입장에서는 물론 구입 대금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신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인수를 하고 나서 회사 재무 구조도 개선될 수 있는 신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욕심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매각 공고가 나고 예비 입찰이 시작되면 매각 측과 인수 후보자 간에 말씀하신 대로 구주와 신주를 각각 얼마에 살지를 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금융당국이나 산업은행에서도 구주와 신주를 얼마에 사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때문에 양측이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호 측은 자신들이 보유한 구주의 매각 대금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18일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6,000원 수준. 여기에 금호산업의 보유 지분, 단순 계산한 지분 가치는 약 4,120억 원입니다. 여기에 금호 측은 계열사 등의 경영권 프리미엄 약 6천억 원을 얹어서 구주 매각 대금으로만 1조 원 이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수 후보자 입장에서는 구주 매입 대금과 별도로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최소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신주에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구주 매입 금액을 낮추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 구주 매입 대금이 금호산업으로 흘러가서 사실상 박삼구 회장 개인에 들어가는 것과 반면에 신주에 투자하는 것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쓰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비 입찰에서 가장 관전 포인트는 구주 매각 대금의 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이제 협상이 물 밑에서건 물 밖에서건 아주 격렬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관전 포인트로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이 애경그룹 정도잖아요. 다른 기업들도 좀 물밑 협상은 있기는 합니까? 네, 일단 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만이 공식적으로 공식 매각 공고가 나기 전부터 인수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다른 기업들은 현재까지 수면 아래서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겉으로는 손사래를 치지만 일부 기업들은 실제 대형 로펌과 손잡고 사업 타당성과 시너지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GS그룹입니다. GS그룹은 실제로 재무부서를 중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을 때 시너지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가장 큰 주목되는 점이 바로 정유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년 동안 쓴 유류비만 2조 원에 달하는데 인수를 하게 됐을 때 GS칼텍스의 매출로만 2조 원이 잡히게 되겠죠. 또 SK그룹 역시 정유화학사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금융당국과 시장 모두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SK그룹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SK그룹은 반면에 최근에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검토한 바가 없다고 강한 부정의 입장을 재차 강조해서 앞으로의 향배가 더 주목됩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혹시라도 흥행이 되지 않았을 때 결국 호남 기업의 정서에 기대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오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호남 정서를 기반으로 성장한 호반건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제가 지난 5월 말 기자가 김상일 호반건설 회장에게 직접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신들은 소규모 M&A에 주목하며 건설업 본연에 집중할 뿐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대형 M&A에는 관심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 전에 현재 떠오르고 있는 관전 포인트들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그 예비 입찰 이후의 절차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다음 주 매각 공고 이후에 예비 인수 후보자 중에서 유력한 후보군을 중심으로 적격 후보, 그러니까 쇼트리스트를 선정하게 되고요. 쇼트리스트의 실사를 거쳐 10월에서 11월 본입찰을 하게 되면 연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게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그리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번 매각이 흥행할 때 얘기고요. 예비 입찰에 애경만이 나서게 된다면 이번 M&A는 정말 김이 셀 수 있는 거고 반면에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기업들이 대거 움직이면 판이 커지게 되겠죠. 예, 다음 주면 주사위가 던져지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결국 시장의 관심은 누가 최종적으로 출사표를 던질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